로빈 윌리엄스가 생을 마감했을 당시 구글에서 뽑은 2014년 최고의 단어가 뭐였냐면 캡틴, 오마이 캡틴이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많은 사람들에게 로빈 윌리엄스의 가장 인상 깊은 영화 혹은 캐릭터는 죽은 시인의 사회구나 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휘트니 휴스턴이 생을 마감했을 때 케빈 코스트너가 추모사를 한 것과 동일한 맥락일 겁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그 어마어마한 대중문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한 가지는 보디가드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죽은 시인의 사회가 로빈 윌리엄스의 최고작이다 라는 문제와는 또 무관한 것 같아요. 물론 죽시사도 충분히 훌륭한 영화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로빈 윌리엄스가 이 영화와 유사한 인생 스승 캐릭터로 나왔던 굿 윌 헌팅이 영화적으로는 더 훌륭한 것 같았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또 각자 다른 영화를 거론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분명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캡틴, 오마이 캡틴이란 대사와 그 유명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유는 영화의 주제가 모두를 뜨겁게 할 수 있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죽은 시인의 사회는 기성세대와 아직 미성년인 그들의 바로 아랫세대 간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영화의 두 주인공이기도 하고 룸메이트이기도 한 두 친구 닐과 토드를 보면 닐은 처음부터 아버지와 대립각을 세우죠. 아버지가 교내신문 부편집장 그만두라고 엄격하게 말하자 알겠습니다 라며 닐이 마지못해 그것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토드 앤더슨의 경우도 입학을 하자마자 앤더슨이라는 패밀리 네임으로 정체성이 정해져요. 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 졸업한 너의 형이 그렇게 우수했다며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말하자면 죽시사는 아버지 세대에 완전히 속박된 소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영화에서 아버지 세대는 효율, 성공, 규율, 전통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반면 자식 세대는 자유, 낭만, 꿈 같은 것에 방점을 찍고 있죠. 제가 모두를 뜨겁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우선 이 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그러니까 12에서 19세까지의 미성년들이 보기에는 아마도 이 학생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 뜨거워질 것 같아요. 영화관 밖 그들의 세상은 이미 부모님, 선생님 등등 온갖 종류의 꼰대들 속에서 통제를 받는 삶이니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밀고 나가 제 생각에 20살 이상의 성인들도 영화를 보면서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제가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나 될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1%에 해당하는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제 일의 80% 이상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아마도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인 관객들은 박진영 씨가 말한 99%에 속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 영화는 저 나이 때 저런 선생님이 있어야 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들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쩌다 나는 이렇게 획일화된 세상의 구성원이 되어버렸을까? 지금이라도 숨겨왔던 나의 진심을 위해 살아볼까? 라는 짧은 파라다이스에 빠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저들에게서 대리만족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약 30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9세대와 신세대와의 갈등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는 핫한 이슈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런 보편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로빈 윌리엄스라는 거대 배우가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더 깊어지죠.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 어느 세대에게든 통하는 이야기니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에 대한 대부분의 리뷰들은 상찬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에 대한 예찬, 참스승, 진짜 삶 이런 것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는 미묘한 균열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다소 허접한 딴지 지금 시작합니다. And not to you. Th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may contribute a verse. Dare to strike out and find new ground. This is a battle, a war. Rip it out, tear out the entire introduction. 죽은 시인의 사회는 명징하게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오래된 과거의 입학식을 그려놓은 듯한 벽화를 카메라가 비추고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막 시작될 입학식을 준비하는 소란스러운 모습이 비치죠. 이 카메라의 동선은 마치 이것이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바로 다음 장면에서 학생들이 트래디션이라는 단어가 쓰인 팻말을 번쩍 들어 올리고 그 순간에 맞춰 비장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시사는 기성세대의 전통을 들어올리던 학생들이 어떤 한 멘토를 만나면서 인간의 몸이라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책상 위에 세워 올리는 자유인으로 변모하는 성장 영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성세대를 전복하려는 내용은 비유적 혹은 지엽적으로 영화에서 반복됩니다. 키팅 선생님이 학교에서 잘리게 되자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서 선생님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교재의 사실주의 부분을 펴보라고 하는데 이미 그 부분은 키팅 선생님이 다 찢으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책에는 없죠. 우리 교재는 낭만주의부터 시작된다라고 학생들이 답합니다. 말하자면 죽은 시인의 사회는 사실주의를 소거하고 낭만주의에 방점을 찍는 영화인 거예요.
게다가 사실주의 부분을 찢던 그 수업 시간에 키팅 선생님이 좋은 시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을 칠판에 그래프화하면서 시에 대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은 다 무의미한 짓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수치, 결국 돈의 논리의 세상에 대해 반기를 드는 영화이기도 한 거죠. 영화를 보면서 저 또한 역시 이 학생들의 열정에 같이 뜨거워졌어요. 까르페 디엠, 맞다, 저거다 이러면서요. 근데 약간 갸우뚱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닐이 자살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마치 무슨 종교적 제의를 하듯이 상의를 벗고 연극에서 사용했던 면류관 같은 것을 내려놓은 채 아버지의 총을 꺼내 아버지의 서재에서 자살을 합니다.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소식이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은 새하얀 눈밭으로 나와서 슬픔을 나누죠. 그때 토드가 갑자기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며 눈을 먹습니다. 닐의 자살, 그리고 눈을 보며 아름답다고 말하며 섭취하는 룸메이트 토드. 이 개연성 없는 듯한 전환에서 저는 이 영화는 닐의 죽음을 낭만, 자유를 향한 순교로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계속 말씀드렸듯 이미 무게추가 신세대 낭만주의 쪽으로 실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태도인 거죠. 그 태도 자체는 비난할 게 전혀 아니에요. 영화 감독이 어떤 사안에 대해 균형을 잡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성세대를 예찬하든 신세대를 예찬하든 정치적으로 좌든 우든 영화 내에서 설득력만 있다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닐의 순교 자체가 약간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어기고 연극에 참여한 아들을 집으로 끌고 오죠. 그리고 너 자퇴시키고 육군사관학교에 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닐이 버럭하니까 아버지가 흥분은 했지만 그럼 너 얘기를 해봐라 뭔데? 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하겠죠. 설득이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심지어 손찌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 생각에는 닐이 한 번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닐은 결국 허무하게도 아버지에게 아닙니다 라고 답을 해요. 아버지는 아예 체념해버린 듯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반구의 설득의 노력도 없이 선택하게 된 죽음이 과연 진정한 순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하는 현실주의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과연 100% 정당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닐이 죽고 나서 친구들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고 키팅 선생님도 학교에서 잘리고 사실상 상황이 진일보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닐 본인만 죽음을 통해 자유를 찾은 거지 주변의 모든 타인에게는 더 큰 족쇄를 안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영화의 본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란 사실상 나 자신을 파괴하는 자유뿐이다. 혹은 내 몸을 책상 위에 올리는 수준의 자유다. 어차피 기성세대에 대한 전복과 소통은 불가하기에 지레짐작 포기하고 회피한다. 영화가 의식을 하고 있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The marrow out of life. I say we go tonight. I hereby reconvene the Dead Poets Society. To strive, to seek, to find, and not to yield. The powerful play goes on and you 이런 저의 의구심의 지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본류에는 키팅 선생님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선생님은 정말로 닐의 죽음에 대한 혐의가 없는가? 사실 이 회기라 현실주의에서 단 1g이라도 벗어나게 해준 게 이 선생님이거든요. 물론 나름 중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대담해야 할 곳과 알 곳이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봐라 등등 무조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삶의 열정을 갖게 된 것이 키팅 선생님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상 그는 판타지적인 인물이에요. 영화에서 보면 과거에 이 학교에서 잘 나갔었다 정도의 이력만 나오지 그에 대한 전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런던에 아내가 있다 정도 말고는 성격이라든지 퇴근 후의 삶 등등 개인 스토리로 소비되는 장면이 사실상 없죠. 이 사람은 그냥 불현듯 등장한 학생들의 구원자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편에 선 기성세대가 있었으면 이라는 바람이 투영된 인물이지 이런 사람이 실존했습니다라는 현실을 반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영화는 기성세대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뜨거워지게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상 영화를 벗어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방법은 없다. 이것은 판타지일 뿐이다 라는 허무감이 드리워진 영화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이 영화가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이야기에 대한 공감인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런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결된 적 없이 영원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또다시 30년이 흘러서 2050년쯤 되었을 때도 죽시사는 관객들에게 계속 공감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위로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회기로의 기성세대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우리의 자유는 내 자신을 파괴하거나 책상 위에 기립할 자유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유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자유를 마련해주는 영화거든요. 물론 그것과 동시에 저에게는 이 끝나지 않은 우로보로스에 대한 굉장한 허무감과 비감이 드는 영화이기도 하지만요. 지금까지 죽은 시인의 사회에 대한 저의 이상한 딴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